은퇴를 앞둔 당신,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 없이 어떻게 살지 고민한 적 있나요? 통장에 돈이 있던 시절엔 몰랐지만 이제는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을까? 당신의 통장 지금 확인하세요. 은퇴 후 한 달 생활비 정말 얼마면 충분할까요? 이 질문은 많은 50대와 60대 은퇴 예정자 혹은 은퇴 후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품는 고민일 겁니다. 퇴직 전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있었으니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퇴직 후에는 고정 수입이 끊기고 의료비부터 자녀 문제까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요? 숫자로만 따지기엔 너무나도 개인적인 문제지만 현실적인 사례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힌트를 찾아봅시다. 사례 1. 나는 2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김영수 씨 62세는 58세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과 노후를 대비해 모은 예금을 합쳐 약 3억 원의 자산이 있었죠. 영수 씨는 한 달에 200만 원만 쓰면 20년은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식비와 생필품비 60만 원, 공과금 및 관리비 30만 원, 건강보험료 20만 원, 자녀에게 주는 용돈 30만 원, 기타 예기치 않은 지출 20만 30만 원, 총 160만 170만 원 정도로 예상했던 생활비가 때때로 200만 원을 훌쩍 넘기며 통장이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거기에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들어가며 3억 원은 4년 만에 1억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건강과 의료비였는데 이를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교훈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할 땐 의료비와 예기치 않은 지출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외에 민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거나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2. 퇴직 후 예상치 못한 관계비가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정미 씨 59세는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 150만 원의 국민연금과 소득 없이 소규모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형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주변 인간관계는 은퇴 후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친구 모임 경조사비 매달 10만 20만 원, 자녀 결혼 준비 지원금 2천만 원, 가족 여행 경비 약 300만 원.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가 더 단순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고요. 매달 친구들이 모이자고 하고 경조사비는 줄일 수도 없고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 계획이 틀어졌어요. 교훈 은퇴 후 인간관계에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규모 모임을 제한하거나 선물을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례 3.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으니 불안이 커졌다. 박현석 씨 66세는 61세에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생활 중입니다. 매달 약 13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현석 씨는 이 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며 걱정이 많습니다. 처음엔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니 지금은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집 한 채 있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유지비가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은퇴 후 수입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실감납니다. 현석 씨는 최근 작은 마을 카페에서 주 2회 하루 3시간씩 근무하며 매달 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일을 조금이라도 하니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심리적으로도 덜 불안해졌어요.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늦게 깨달았죠. 교훈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면 소소하게라도 추가적인 일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일거리를 통해 소득도 얻고 심리적 안정감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3가지 전략.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후 생활비를 단순히 얼마면 충분할까? 라는 질문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미리 저비용 생활을 연습하세요. 퇴직 전부터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살 경우 유지비가 높으니 은퇴 후에는 소도시나 시골로
2주에 소비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입원을 다변화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 소소한 수입원을 만들거나 은퇴 전에 부업이나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건강 관리를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의료비는 은퇴 후 가장 큰 변수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당신의 통장을 점검하세요.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없다면 막연한 계산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생활비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지금 바로 행동한다면 당신의 은퇴 후 삶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한 달 생활비 제대로 계산하고 준비하는 법. 은퇴 후의 삶, 당신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꿈꿀 때 여행, 여유로운 하루, 소소한 행복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찾아오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라고 조언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대안과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생활비 평균치에 현혹되지 마세요. 흔히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로 200만원, 300만원 등 구체적인 금액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 당신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개인의 생활 방식, 건강 상태,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사례 평균에 맞췄다가 후회한 60대 이야기. 박정숙 씨 62세는 은퇴 전에 은퇴 후 생활비는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자신의 예산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3년이 지나고 보니 매달 병원비와 자녀 용돈, 경조사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평균은 평균일 뿐이더라고요. 내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어요. 전문가 팁. 당신만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세요. 최근 6개월에서 1년간의 소비 내역을 통해 한 달 평균 고정비와 변동비를 파악하세요.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을 포함한 안전 마진을 더한 금액을 목표로 삼으세요. 2. 연금만 믿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이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100만 원 수준이며 개인연금도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례연금만 믿다가 후회한 65세 부부. 김영호 씨 부부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매달 180만 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지출이 쌓이며 결국 매달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예금을 깨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전문가 팁.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세요. 부동산 임대 수익, 소소한 부업, 혹은 프리랜서 일자리 등 다양한 수입원을 고려하세요. 투자나 저축을 통해 은퇴 전에 비상금 계좌를 만들어 두세요. 3.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 철저히 대비하라. 은퇴 후 예상되는 고정 비용 외에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은퇴 생활의 발목을 잡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인간관계에서의 지출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사례 의료비로 생활비가 부족해진 67세 은퇴자. 김선호 씨는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로 250만 원을 책정했지만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인해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술과 재활치료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지출했고 이후 건강보험료와 약값도 꾸준히 늘어나며 매달 생활비를 초과하게 됐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 모든 계획이 무너졌어요. 전문가 팁.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정기 검진을 통해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민간 건강보험을 활용해 의료비 리스크를 줄이세요. 인간관계에서 경조사비나 선물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성 가득한 손편지나 소박한 선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은퇴 후 소비 습관, 대대적인 변화를 시작하라. 은퇴 후에도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유지한다면 자산은 금방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사례 소비 습관을 바꾸고 자립한 60대 여성. 박미정 씨 61세는 은퇴 전에는 쇼핑과 외식에 매달 50만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자급자족 텃밭을 운영하며 식비를 절반 이상 줄였고 필요 없는 물건은 구매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생활비를 150만 원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소비를 줄이니 오히려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전문가 팁.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소비 항목을 정리하세요. 대형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이나 농산물 직거래를 이용해 식비를 줄이세요. 생활비를 줄이되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 필요한 소비는 남겨두는 가치 소비를 실천하세요. 5. 은퇴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불안과 후회로 가득 찰 수 있지만 철저히 계획된 은퇴는 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전문가 팁. 은퇴 전부터 생활비 절감 훈련을 시작하세요. 지금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을 점검하고 실천하세요. 은퇴 후에도 이를 이어갈 계획을 세우세요. 시간제 일자리, 재능 기부, 혹은 취미를 활용한 소소한 수익 창출 방법을 찾아보세요. 꾸준히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배워 은퇴 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단순히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생활 방식과 소비 습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은퇴는 고정된 수입 없이 살아가야 하는 시기지만 철저한 계획과 올바른 준비만 있다면 불안보다는 여유로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통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은퇴 후 당신의 삶을 설계하세요. 지금 준비하는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은퇴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당신의 은퇴, 준비된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